2003년 겨울 연가가 일본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일본에 처음 나온 것을 계기로 일어난 한류 열풍. 이 열풍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은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의 겨울 연가가 일본에 방영된 이후부터 한국의 문화가 일본 전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고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요즘 일본에서는 새로운 한국의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드라마는 한국 재벌의 따님이 패러글라이딩에서 북한에 불시착하여 그곳에 숨어있던 북한 병사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 사랑의 불시착, 그리고 서울의 번화가에 술집을 오픈하고 성공의 계단과 동시에 복수를 이루는 청년의 이야기인 이태원 클라스 등 일본에서는 4차 한류가 불고 있죠.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를 화제로 삼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시청자로 그것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드라마에 들어간 듯한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남성 그룹의 BTS가 미국의 히트 차트에 단골이 되는 등 눈부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장구하고 있는 중이죠. 또 한국의 문화가 일부러 세계화를 노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에 빠져드는 것이며 그것의 이유는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실감나는 연기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국내 시장은 중간 크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력이 더 뒤처졌을 때부터 세계 진출을 목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시장을 키워나갔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아직도 성장 단계라서 그런지 등장인물의 목적의식과 상승 지향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좋든 나쁘든 자신의 욕망을 현실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 작품과 일본 작품을 본 한 미국 전문가는 한국의 작품을 살펴보면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연출이 많지만 일본 작품은 뭔가 어색하고 유치하며 너무 잔잔한 것들이 많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작품을 분석하고 참고하여 일본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시장이 갈라파고스화 됐다는 증거 중 하나였죠. 정치의 세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한일 관계이지만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점에서 한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깝다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류 붐이 다시 뜨겁게 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POP 스타에 이어 TVN 사랑의 불시착과 JTBC의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제4차 한류 붐이 생겨났지만 정작 한류의 주인공들은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를 갈 수도 없고 별다른 활동을 하기도 힘들어 인기를 그저 풍문으로 보고 들을 뿐인 상황이죠. 한 한류 스타 측 관계자는 평소와 같았으면 팬미팅을 연다거나 방송에 출연했을 것이다. 지금은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는데도 현지 활동을 하기 힘들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면서 현지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전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이는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 뿐이 아닙니다. 올해 데뷔를 준비했다는 한 중년 기획사의 새로운 걸그룹은 언제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계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죠. 일본인 멤버가 일본에서 발이 묶여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일본인 멤버가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로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무리해서 새 걸그룹을 데뷔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류는 이제 일본 내 한 장르가 됐습니다. 일본 중장년 여성에서 1020 세대 여성으로 이제는 중장년 남성까지 한류 소비층이 확대됐죠. 코로나19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주목받자 한류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현재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한 한류 스타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이 힘들다. 살아난 한류로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여의치 않다. 한류 콘텐츠가 인기라는데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고 전했죠. 이렇게 현재 4차 한류는 바닥치는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젊은 층 위주로 한류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 붐이 일고 있지만 입국 제한으로 인해 정말 바람만 불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확실히 일본 드라마랑 다른 것 같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일본과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깝다는 것.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대사가 일본어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다. 상사의 사람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가치관도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일본의 문화는 갈라파고스와 수준이다. 이는 확실히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한국 드라마는 기억상실과 신분 차이 연애의 패턴이잖아. 멍청한 한국 드라마에 영향을 받다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냐? 한국 정부는 외국의 여론 공작을 위해 돈을 쓰잖아. 이런 형태의 분석도 돈 주고 시킨 거겠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는 모두 미남, 여자는 모두 미인. 세 개의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를 잘 알 거야. 그래서 모두 한국에 미쳐. 한국에는 미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네들이 볼 때 질투에 미치겠지. 일본 남자들은 키가 작으니까 이것만 말할게. 정부가 선동 목적으로 돈 내고 있으니까 현실은 한국 문화는 인기가 없다. 물론 그렇겠지만 이 기사가 말하는 바는 일본인을 바보 취급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다. 세계는 한국 이외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 드라마만 일본에서 방영하는 걸까? 게다가 반일 국가인데 많이 봐서 광고주가 좋아하나?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엄청난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미디어는 수익 악화가 심할 테니 그런 곳은 표적이 되는 거지. 어차피 너희들은 사랑의 불시착 나오면 미친듯이 볼 거잖아. 곧 나오니까 기다려라 해요. 일자리 없는 우익들에게 광고를 보는 일을 취직해줄게.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 못하는 우익들. 일본인은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외면하지 않고 볼 것이다. 전혀 볼 생각은 없지만 한국의 방식은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에서는 거액의 보조금을 연예계에 뿌리고 그 돈을 사용하여 현재로서는 비교적 높은 품질의 작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예술 분야의 진흥비는 있지만 그 돈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등의 예술제에 사용되어 전시되는 아티스트는 절반 정도 외국인인 것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대부분 반일 작품들이지. 이렇게 사용되는 돈을 쓰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위해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대사가 일본어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다. 일본인이 한글을 만들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야. 일본에서는 대인기 중인 거지. 이 드라마를 안 보면 젊은 층 사이에선 대화가 성립이 안 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된다. 하나부터 10까지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환상의 세계적인 산물. 이제 착하고 무식한 청취자를 속여놓고 사기 장사에 연결하는 수법이 영역. 그래서 한국은 거스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음악도 예능도 자국 시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 땅이 좁아서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지.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지. 그래서 일본은 그냥 갈라파고스화 된 거야. 한국은 항상 다양성과 독창성을 고집하는데 일본은 항상 그 자리야. 지금 일본 아이돌을 봐봐. 최악이야. 얼굴만 이뻐. 노래나 춤은 정말 최악이고 연기는 말할 것도 없어. 영화가 너무 어색한 건 사실이야. 한국 작품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아사히 신문과 논조가 상당히 다르지. 역시 아침과 매일 변태가 아무리 선전해도 많은 일본인은 더 이상 정의 억지에 속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상한데? 언론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4차 한류 붐으로 한류 문화가 인기 있는 것인데 내 주변에서는 누구도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이것은 날조 기사다. 일본이 국력이 높았다는 이유로 해외의 것들은 무시하는 게 일본. 21세기인 지금 또 발전은 없다. 중국, 한국이라면 무조건 부정하는 바보들 천지. 그들의 뛰어난 부분을 흡수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분석과 노력을 해야 된다. 한국인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본다. 대일본 제국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만 기억할 뿐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정면에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데 한국에는 일본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일본 연예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한류가 일본 국내를 휩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별도로 한국을 본받아야 할 필요까지가 있을까? 일본에는 일본의 고유의 것이 있다고 생각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지. 픽션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민족이 있는 것이 웃기다. 일종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저기는.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이 많아서가 아닐까? 그들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드라마에서 찾은 거지. 그리고 영화 기생충 같은 것은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상을 수여받은 거겠지? 일본의 연기는 한국의 어린애들 수준의 연기력. 일본에서 그나마 잘 만드는 장르가 연애. 그것 말고는 진짜 정말 유치하고 재미가 없어. 일단 연기력이 너무 딸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은 기대이야. 그리고 애니메이션 실사화는 진짜 웃겨.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보면 그게 재미나?